1954년 테디는 필리핀 바기오 지역에서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테디는 어린 시절부터 학업 성적이 뛰어났으며 대학 시절 법학을 전공했고 1977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기도 했었죠. 그 사이 테디는 메리를 만났고 몇 달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 부부는 첫 아들인 세프를 낳았고 1983년 두 번째 자녀인 클라우딘을 낳았습니다. 테디는 확고한 목표를 가진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그로 인해 두 자녀는 자라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1989년 테디는 40개의 객실을 갖춘 4층짜리 호텔을 운영했고 호텔을 운영하는 동안 가족은 그 호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 필리핀 대지진으로 가족의 평화로운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당시 지진으로 1600여 명이 사망할 정도로 그 위력은 엄청났었죠. 테디의 호텔 또한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테디 부부와 딸은 호텔이 무너지기 직전 탈출했지만 당시 9살이었던 세프는 잔해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테디는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 세프를 구할 수 있었고 세프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테디 가족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테디는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새롭게 시작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 테디의 친척 중 많은 수가 호주로 이민을 갔었고 테디가 친척집을 방문했을 때 시드니가 매력적인 도시라고 느꼈었습니다. 그렇게 테디 가족은 호주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테디는 다시 공부해 호주에서 변호사 자격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메리는 테디를 도와 함께 일했고 이후 로펌은 호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프도 성적이 우수한 모범생으로 자라게 되었고 테디 부부는 다른 아시아 가정과 마찬가지로 세프가 의사나 변호사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세프는 음악을 사랑했고 뮤지션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세프는 밴드를 결성해 종종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프는 의대생이 되었지만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맥쿼리 대학교에서 법학 공부를 시작했고 아버지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프의 성적은 매우 우수했습니다. 부부는 아들이 매우 자랑스러웠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자동차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테디는 로펌에서 아들을 멘토링하며 언젠가 아들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2001년 7월 10일 여느 때처럼 테디와 메리는 아침에 각각 차를 몰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세프는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은 후 아버지 회사로 출근했고 저녁에 친구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클라우디는 혼자 집에 남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경 메리의 여동생인 에밀리는 테디 가족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길가에는 조카인 세프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집은 어두웠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았죠. 이때 1층 창문에서 무언가 번쩍였고 그래서 에밀리는 누군가 집에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에밀리가 초인종을 몇 번 눌러봤지만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테디 가족이 기르는 6마리의 강아지가 짖어야 했었기 때문이었죠. 에밀리는 설이 낀 창문을 통해 집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복도에서 코트와 야구 모자를 쓴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단지 코트와 모자가 옷걸이에 걸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밀리는 당시 8살 아들과 함께 있었고 설마라는 생각과 함께 테디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는 언니 메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매번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프는 친구 샘과 함께 시드니의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세프와 샘은 오후 11시까지 오락실에서 게임을 한 뒤 세프는 샘을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후 11시 48분 세프는 떨리는 목소리로 집에 부모님이 쓰러져 있다며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테디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테디와 메리가 먼저 발견됐고 나중에 2층에서 클라우딘도 쓰러져 있는 채 발견되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여러 곳에서 자상이 발견되었고 부부의 팔과 손에는 방어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4시 50분경 메리는 회사를 나왔고 동료를 집에 데려다 준 뒤 집에 도착했을 때 습격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테디는 오후 7시경 집에 도착한 후 습격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가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세프는 친구와 오락실에서 게임을 했고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님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으며 이때 범인이 도주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세프에게 누군가 원한을 품을 사람이 있는지 물었고 세프는 며칠 전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때 상대방 운전자가 아시아인이라며 비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엌 벽면에서 파란색 낙서가 발견되었는데 이 또한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집은 강도를 당한 듯 옷장은 열려 있었고 테디의 서류 가방 속 서류는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집은 깔끔한 편이었습니다. 옷장이 열리긴 했지만 안에 옷들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테디와 메리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귀금속 등 분실된 물건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범인이 강도가 아니라 범인이 강도처럼 보이도록 조작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경찰은 주방에 있던 칼 한 자루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고 그 칼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로 보았습니다. 7월 11일 오전 3시 세프는 진술을 위해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프는 그날 저녁 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회사에 갔다가 오후 5시경 샘을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샘은 약속 시간을 연기해달라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세프는 오후 6시경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비가 내리고 있었고 집은 어두웠으며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세프는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에서 내리려 했습니다. 이때 샘에게 전화가 왔고 오후 8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세프는 막 이사 온 샘의 정확한 주소를 몰라 헤매게 되었고 약속 시간이 다 되어서야 샘의 집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샘과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오락실에서 게임을 했고 집에 돌아와 보니 가족이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세프는 10만 호주 달러의 현상금을 걸게 됩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아버지는 나의 영웅이었으며 어머니는 가족의 심장이라고 말했고 여동생은 가족의 생명줄이라고 말했습니다. 테디는 호주에 13억, 필리핀에는 11억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제 세프는 유일한 법적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7월 20일 테리와 메리 그리고 클라우딘의 장례식은 성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300여 명의 조문객들이 세 가족을 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날 무렵 세프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세프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분명 묘했습니다. 조문객들은 세프의 해괴한 행동에 주목했으며 경찰은 세프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세프는 격렬하게 흐느꼈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세프의 점퍼 소매에서 부엌 벽면에서 발견된 낙서와 동일한 파란색 스프레이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세프의 옷장에서 운동화 박스를 발견했는데 운동화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화가 현장에 남은 발자국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경찰이 세프의 침실을 수색하는 동안 그는 경찰에게 야동 테이프를 숨겼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상황 속에서 세프가 야동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고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경찰은 세프가 그날 밤 겪은 일을 재현하기 위해 사건 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세프는 온 가족을 잃은 충격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침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세프는 범인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그를 쫓았지만 결국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레스토랑과 오락실의 CCTV로 오후 8시에서 오후 11시까지 세프의 알리바이는 확인되었지만 오후 4시부터 7시까지의 알리바이가 확실치 않았습니다. 테디의 고객 중 한 명은 그날 오후 4시 10분에서 30분 사이에 테디의 집을 지나가게 되었고 그때 세프의 차량이 문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에밀리도 오후 6시에 세프의 차가 주차된 것을 보았었죠. 세프는 오후 6시경 비를 피하기 위해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자신의 차에 앉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에밀리가 당시 차에서 내렸을 때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당시 세프의 차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세프의 진술을 거짓으로 보았고 그의 배경을 조사하자 수년 동안 치밀하게 거짓말을 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프는 자신이 보증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종종 뉴욕을 방문한다며 지인들에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음악 프로듀서, 태권도 챔피언, 변호사 등 여러 가지 직업으로 주변인을 속였습니다. 2000년 초 세프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암 진단을 받았지만 병을 이겨내고 회복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프는 음악을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노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후 세프의 성적은 저조했고 결국 부모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성적표를 위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들은 오래가지 못했고 부모님과 관계에서 커다란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세프에게 학업 성적이 향상되지 않으면 차를 압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한 세프에게 새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메리는 세프에게 학업에 지장을 준다며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사실 세프가 부모님과 사이가 좋았던 시절은 어린 시절뿐이었습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난 후 세프는 정부로부터 1만 5천 호주 달러의 보상금을 받았는데 장례식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차를 개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에밀리는 처음에 세프가 용의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날 오후 비가 왔다는 세프의 거짓말을 듣게 되자 그를 믿지 않았고 경찰과 공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에밀리 차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였죠. 이후 에밀리는 세프에게 자백을 받아내려 했으나 세프는 범행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고 자신은 현재 우울하며 극단적 선택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세프의 컴퓨터에서 그가 인터넷에 검색한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사건 며칠 전 메리는 고열과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당시 메리는 식중독을 의심했고 하룻밤 치료를 받고 퇴원했었습니다. 이때 경찰은 세프의 계획이 오래전부터 계획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건 2달 후 세프는 아직까지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고 결국 그는 부모님의 자동차와 귀금속을 팔아 8만 8천 호주 달러를 챙겼습니다. 이후 세프는 보안이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임대료는 친척들이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세프는 친척들에게 경찰이 안전상의 이유로 이곳에 살 것을 권유했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세프에게 권유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12월 경찰은 에밀리의 사건 당일 기억을 다시 알아보기 위해 에밀리와 함께 테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에밀리는 야구 모자를 쓴 채 복도에 서 있던 사람이 세프의 키와 정확히 일치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세프가 가장 불안했던 점은 자신의 차가 집 앞에 주차된 것을 본 목격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세프는 그날 자신의 알리바이를 바꿔버렸습니다. 세프는 그날 오후 4시에 퇴근해 집 앞에 차를 주차하고 인근 주유소까지 걸어간 다음 택시를 타고 업소를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간 이유는 업소 앞에 자신의 차가 주차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와 곧바로 차를 몰고 친구 샘에게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세프를 감시했고 그가 최근 여러 업소와 낯선 남성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세프와 연락한 남성을 찾았고 그는 택시기사였습니다. 경찰이 그에게 세프와 관계를 묻자 세프가 자신에게 50달러를 주었고 사건 당일 업소에 태워다 준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해달라며 청탁한 것이었습니다. 2002년 5월 30일 오후 8시 30분 세프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세프는 의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이 어느 해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 세프는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2002년 6월 13일 경찰은 세프의 아파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세프를 3건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세프의 보석 신청은 도주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거부되었습니다. 2004년 4월 이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세프가 부모님을 증오해 제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동생 클라우딘을 제거한 이유는 클라우딘이 부모님에게 오빠의 위조된 성적표를 알려줬기 때문이었죠. 또 다른 동기는 부모의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검찰은 2001년 7월 10일 오후 4시경 집으로 돌아온 세프가 2층으로 올라가 클라우딘을 먼저 제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후 메리와 테디가 각자 집으로 돌아왔고 결국 아들에 의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범행을 마친 후 세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친구 샘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2004년 9월 18일 세프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3개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세프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